예, 오늘은 19장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둘로 나누는 일이 많죠.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 그렇지 않은 노동자, 이민자, 본국에서 태어난 사람, 남과 여, 대학을 나온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집단이 편의상 둘로 나뉘어져 있을 때 두 집단 사이에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나는지, 취업률의 차이가 나는지, 어떤 정치 성향의 차이가 나는지, 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느냐, 이것이 19장의 내용이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추론하는 것의 본질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게 하나의 가설이라고 그러면 0, 이것이 기대하는 차이죠. 내가 데이터를 봤더니 한 집단의 평균은 Y바, 또 다른 집단의 평균은 X바라고 하면 Y바 마이너스 X바만큼의 차이가 데이터로부터 관측이 된 거죠. 그럼 이것은 이론적인 차이고, 이것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차이고, 이론과 데이터의 차이,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차이인지 보기 위해서는 분모의 이 데이터의 표준 오차가 필요한 것이죠. 절대적인 차이라는 것은 측정 단위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변덕스러우냐에 따라서 값이 오락가락하니까 어떤 표준화된 차이,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에 사용된 표준적인 오차의 크기로 차이를 재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의 표준적인 오차가 뭐냐, 이걸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표준적인 오차의 크기를 제곱한 것이 분산의 개념이었죠. variance. 따라서 우리는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의 분산을 알면 거기에 루트, 분산이 mean square error 컨셉트니까 원래 단위로 환원시켜주기 위해서 루트, 스퀘어 루트를 취해주면 되는 거죠. RMSE. 그래서 분산을 알고 싶은 것이고, 분산을 아는 데 필요한 공식을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죠. 그러니까 바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표현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바를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두 개의 어떤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차이의 분산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x의 분산 더하기 두 번째 확률 변수의 분산 빼기 둘 사이에 존재하는 공분산의 2배, 이런 공식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공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완전 제곱에서 나왔죠.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을 하면 a제곱,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죠. 완전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이제는 a, b가 다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값,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완전 제곱에 대해서 적용하면 익스펙테이션 오퍼레이터의 리니어 프로퍼티에 의해서 디스트리뷰션이 되죠. 그래서 이 익스펙테이션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골고루 배분이 된다, 이런 것이죠. 디스트리뷰션 로.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A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하나의 확률 변수가 그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로 표현된 deviation, error라고 생각하고, B라는 것도 또 다른 확률 변수의 그 평균으로부터의 error라고 표현하면, 여기서 당연히 표현은 안 했지만 μx라는 것은 x의 기대값이고 μy라고 하는 것은 y의 기대값을 그렇게 표현한 거겠습니다. 그냥 노테이션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좌변의 기대값, 이것은 a-b니까 x-y 마이너스 μx 마이너스 μy인데, μx나 μy는 상수니까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따라서 A 빼기 B의 분산이나 A, B에 있는 확률 변수만을 포착해서 X 빼기 Y로 표현한 것이나 분산이 같겠죠. 좌변은 우리가 원했던 두 확률 변수의 차이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우변 첫째 항.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이게 에러죠. 이게 스퀘어드 에러죠. 이게 민이죠. 민 스퀘어드 에러. MSE. 잘 아는 표현, 익숙한 표현이죠. 민 스퀘어 에러. 분산이죠. 하나의 확률 변수는 그 기대값으로부터 제곱했을 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것으로 기대하느냐. 그게 바로 민 스퀘어 에러고 그것이 바로 분산의 개념이었죠. 제곱을 한 이유는 플러스 에러, 마이너스 에러가 캔슬링 아웃, 뮤추얼리 캔슬 아웃 하는 걸 상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곱을 했던 것이고, 나중에 이 제곱한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원래 단위로 환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루트 R, 공교롭게 내 성에 등장하는 이니셜이 여러 차례 등장하네요. 반복의 횟수 R, 루트 민 스퀘어 에러의 R.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민 스퀘어 에러, 분산이죠. 마찬가지로 Y의 관점에서의 민 스퀘어 에러, Y의 분산이죠. 자, 이거 뭐예요? 크로스 프로덕트, X의 편차와 Y의 편차의 곱, 편차들의 곱의 기대값, 공분산이었죠. 우리가 5장에서 상관계수 공부할 때 공분산을 봤죠. 그때의 기대값은 표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empirical expectation의 개념이었는데, 여기서는 모집단의 분포를 이용해서 기대값을 취한다라는 것만 다를 뿐 개념은 같은 것이죠. 두 개의 오차들의 곱의 기대값, 즉 두 개의 오차들을 곱하면 하나가 클 때 다른 것도 크면 플러스, 하나가 작을 때 다른 것도 작으면 플러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곱이 플러스, 엇갈리면 마이너스. 확률 변수니까 곱이 플러스 방향,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엇갈리는 마이너스 방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대값을 취한다는 것은 그 평균적인 성향이 어떠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공분산의 개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투 확률 변수 x, y가 존재할 때 차이의 분산은 각각의 분산 빼기 공분산의 2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뭐 여긴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겠죠. 합의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로 바뀌니까 합의 분산은 각각의 분산의 합 더하기 공분산의 2배,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우리는 19장에서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 집단 간 표본 평균의 차이가 과연 이게 의미 있게 0과 다른지, 0이라고 하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상황인지 뭐 그런 걸 검증하면 되겠습니다.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집단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아서 차이를 계산했으면 불편성이 성립하겠죠. 표본에서 계산해낸 차이는 표본을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연구자마다 연구를 10,000번 반복할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값이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참값과 같을 것이다. 불편성, unbiasedness. 즉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에 기대값을 취하면, 평균이 이미 기대값인데 기대값을 취한다는 건 도대체 또 뭐냐? 혼동하는 학생이 있으면 13장을 아직 덜 읽은 것이죠.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계산할 때 그 평균은 관측치에 걸쳐서 평균을 취한 것이죠. 샘플 사이즈 n에 대해서.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x의 평균, y의 평균이 주어지는 거죠. 데이터를 뽑기 전에 사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확률 변수죠. 사전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러한 연구를 10,000번 반복한다 그러면 이 값은 도대체 어느 값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느냐, 이게 앞에 기대값의 의미죠.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표본에서 100장을 뽑고 B라고 하는 표본에서 100장을 뽑고 총 200장을 뽑아서 표본 평균의 차이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10,000명의 연구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한다 라고 했을 때 표본 크기는 X의 표본 크기 100, Y의 표본 크기 100, 전체 반복의 횟수 R은 10,000, 이런 상황이죠. X바 평균인데 뭐에 걸친 평균이냐면 X, A라고 하는 상자에서 뽑은 100장의 표본 정보를 가지고 계산한 평균의 개념이죠. Y바 두 번째 상자에서 뽑은
100장의 표본 정보를 가지고 계산한 평균의 개념이죠.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 두 종류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X바, Y바가 결정되는 것이죠. 뽑기 전에 사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100장씩 뽑아서 평균의 차이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지 확률 변수가 되는 것이죠. 이걸 확률 변수라고 보면 10,000명의 연구자가 줄 서 있으면서 이런 연구를 반복한다고 했을 때 10,000개의 값이 어떻게 실현될까? 그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이고 그 10,000개의 값이 보여줄 그 그림에 따라서 중심, 기대값을 계산하면 그 중심이죠. 무게중심이 참값과 같을 것이다. 이게 불편성의 개념이죠. 그래서 불편성이 만족이 되면 내가 사실은 10,000명 중에 1명이죠. 연구자로서. 그렇지만 내가 시스테매틱하게 모집단을 왜곡한 게 없으니까 모평균의 차이가 얼마냐? 표본 평균의 차이 근처일 것이다. 불편성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나는 이것을 옮길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걸 중심으로 잡고 근데 모평균의 차이가 표본 평균의 차이와 같을 것으로 목숨 걸 수 있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숨 당연히 못 걸죠. 샘플링 언서턴티라는 게 있습니다. 100장이 어떻게 뽑히느냐, 또 다른 100장이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적당히 구간을 달라. 그 구간 안에 들어오면 살려주겠다. 그럼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나는 95%로 사는 거죠. 95% 확신의 정도죠. 95% 살아남기 위해서는 표본 평균의 차이에 담긴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의 몇 배? 2배. 2배를 가감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 얘기는 하나의 가설이죠. 상자에 대한 진술. 이게 가설이잖아요. 어떤 진술이에요? 이 상자의 평균과 이 상자의 평균이 같다라는 진술이죠. 그런 얘기는 결국 모집단에서 두 평균의 차이가 0이라는 가설이니까 내가 95% 확신하는 구간에 0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 거죠. 0이 있으면 나는 5% 요의 수준에서 검정의 크기를 5%로 통제했을 때 그 사람을 틀렸다고 단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cannot reject, accept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annot reject. 이 구간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이 맞는데 내가 그 사람을 생사함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5%로 통제한다는 조건 하에서 나는 그 사람의 주장하는 바를 I reject what he said at 5% significance level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5% 유의 수준에서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면 결국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나 가설 검증하는 거나 동전의 앞뒷 면과 같은 것이죠.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오차의 2배 구간 안에 안 들어오면 기각한다라는 얘기는 데이터로 구한 표본 평균의 차이와 가설로 주어진 이론적인 차이 0, 그 차이가 이 데이터에 담긴 표준 오차의 2배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위든 아래든 절대값이 2 이상 떨어졌을 때 리젝트 한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이 구간 안에 들어온 거 보세요. 구간 안에 중심이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니까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값이 이 구간 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 중심으로부터 표준 오차의 2배 이상 크거나 2배 이상 작은 것이죠. 그걸 다시 표현하면 내가 데이터에서 구한 두 표본 평균의 차이와 가설로 주어진 차이의 차이가 이 데이터의 표준 오차로 나눴을 때 위로 2단위 이상 떨어져 있거나 아래로 2단위 이상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와 모평균의 차이의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로의 표준 오차로 나눠준 이 값, 이것이 바로 검정 통계량이죠.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으로서 표준 정규분포를 레퍼런스로 쓰겠다고 하면 G라고 부르면 되고요. T 분포라는 걸 쓰겠다고 생각하면 T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샘플 사이즈가 크면 Z나 T나 차이가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통칭해서 이 차이가 2배 이상이면 기각하겠다. 이것이 10부장의 내용입니다. 새로울 게 없죠. 유일하게 새로운 것은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의 표준 오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였는데
이 공식, 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공식 적용하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두 확률 변수 x와 y가 독립이다. 우리 독립 개념 배웠잖아요. 구장 확률에서. 독립. x를 알 때 y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더 얻을 게 없다. 이게 독립의 개념이죠. Providing no further information. 이게 독립의 개념이죠. 두 상자에서 독립적으로 카드를 뽑으면 이 평균이 다른 평균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쪽이 0이 됩니다. 독립의 조건 하에서. 독립이면 상관계수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상관관계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0입니다. 그러면 뭐 x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분산 계산하는 거, 제곱근 법칙 우리 다 배웠잖아요. y 평균에 대해서 분산 계산하는 방식, 표준 오차 계산하는 방식, 표준 오차의 제곱, 뭐 제곱근 법칙 다 배웠으니까 이 공식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9장 내용이 다예요. 이제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이용한 재미있는 예를 몇 개 보도록 하죠. 자, 상자가 두 상자가 있고 이외에는 가상적으로 이제 상자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알려져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차이의 기대값은 110에서 90을 뺀 20. 차이의 표준 오차는 어떻게 되느냐? 두 집단이 독립이면 두 표본 평균의 차이의 표준 오차는 이른바 제곱근 분산합 공식. 즉 분산이 각각의 분산의 합이 되니까 분산합. 거기에 제곱근을 취하면 차이의 표준 오차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두 개의 상자가 있고 각각의 상자에서 독립적으로 무작위로 100회 복원 추출한다. 첫 번째 상자에는 1과 2가 반반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1이 뽑히는 개수와 상자 D도 역시 3과 4가 반반 있으니까 4가 뽑히는 개수는 모두 기대값은 50. 100 곱하기 2분의 1, 0.5에서 50. 표준 오차는 합의 표준 오차는 하나에 들어있는 표준 편차의 루트 100배가 되겠죠. 하나를 뽑았을 때는 1 아니면 2, 기대값은 1.5, 표준 편차는 0.5, 그래서 루트 100배, 5,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따라서 두 표본 개수의 상자 C에서 뽑힌 1의 개수와 상자 D에서 4가 뽑힌 개수의 차이의 표준 오차는 제곱근 분산합 공식에 따라서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앞에 5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뽑힌 개수의 분산이고 두 번째 5의 제곱이라는 것이 두 번째에서 뽑힌 4의 개수의 분산이죠. 이번에는 1부터 5까지 카드가 한 장씩 들어있는 상자에서 무작위로 100회 복원 추출을 한다. 가까이 카드의 관점에서 보면 1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이 뽑힐 확률은 5분의 1이죠. 1이 뽑히면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재분류를 한다 그러면 결국 0일 상자로 환원이 되고 이러한 0일 상자에서의 기대값은 100 곱하기 성공 확률 5분의 1 그래서 20. 표준 오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성공의 확률 곱하기 실패 확률. 우리 유도했었잖아요 여러 차례. 성공 확률이 5분의 1, 실패 확률이 5분의 4. 따라서 루트를 씌우면 5분의 2, 그래서 0.4. 그래서 한 장 뽑았을 때의 불확실성인 표준 편차는 0.4. 100장을 뽑으면 그것의 루트 100배, 4. 그래서 각각의 숫자가 뽑히는 개수는 그냥 단순화하면 20 플러스 마이너스 4. 20을 기대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 오차가 날 수가 있다. 표준 오차. 그럼 1이 뽑히는 개수와 5가 뽑히는 개수의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를 제곱근 분산합 공식에 따라서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 경우에는. 공분산이 0이 아니겠죠. 같은 상자에서 뽑으니까 1이 많이 뽑히면 5는 덜 뽑히겠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5가 많이 뽑히면 1이 덜 뽑히고 5가 덜 뽑히면 1이 상대적으로 많이 뽑힐 가능성이 있고 다른 숫자도 있지만 평균적으로요. 따라서 이 공분산이 무슨 값이겠어요? F5가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마이너스죠. 이게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전체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분산을 과소평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실제의 분산을 과소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분산이 과소평가되면 표준오차가 과소평가되니까 통계적으로 significant하지 않은데 significant한 것처럼 결과가 inflate가 되겠죠. 매년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을 무작위로 1000명 뽑아서 수학시험을 치르게 해봤더니 2002년도에는 평균이 64점, 표준편차 11점, 11년 뒤에는 평균이 66점, 표준편차가 10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실질적이냐, 즉 두 개의 상자, 2002년 상자, 2013년 상자 두 상자에서 무작위로 1000장씩 뽑아서 표본 평균 구했더니 각각 64, 66으로 나타나서 2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데이터에서 관측된 2점이라고 하는 차이는 우연이라고 하는 실력은 변하지 없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에서의 주장하는 차이 0과 2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표준오차를 감안했을 때, 샘플링 언서턴티를 감안했을 때 그러한 표준오차로 커버되는 차이냐 아니면 표준오차로 커버하기에는 지나치게 먼 값이냐,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냐 이 판단을 하라 이런 얘기죠. 개념상 상자가 두 개가 있는 거죠. 2002년 상자, 2013년 상자. 각각에서 모집단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비복원 추출이지만 복원 추출이라고 간주해도 무리가 없겠죠. 보정 개수가 1에 가까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 독립적으로 추출했죠. 그러니까 공분사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관측된 차이, 즉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차이와 기대된 차이, 이론이 주장하는 차이, 그래서 데이터와 이론의 차이를 분모, 데이터에 담겨있는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분자는 2가 되겠죠. 66 빼기 64. 분모는 제곱근 분산 합 공식을 적용하면 2002년도의 표준 오차는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의 루트 1000분의 1배. 우리는 표본 평균을 쓰고 있으니까 제곱근 법칙. 그래서 루트 1000분의 11, 0.35. 2013년도 표본 평균에 담겨있는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는 2013년도에 관측 하나에 담긴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인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1000분의 1. 그래서 0.32. 이제는 두 평균 간 차이의 표준 오차는 루트 첫 번째 평균의 분산 더하기 두 번째 평균의 분산. 근데 분산은 표준 오차의 제곱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47. 즉 두 집단 간 표본 평균의 차이는 각각 1000장씩 뽑아서 평균한 것들의 차이기 때문에 무게가 실려서 그렇게 흔들림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2002년 상자 데이터 하나만 뽑으면 왔다 갔다 했죠. 10점씩. 표준 편차는 컸죠. 2013년 상자도 한 명만 뽑으면 그 기대값에서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RMSE가 11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10, 11. 근데 1000장을 뽑아서 평균을 취하고 1000장을 뽑아서 평균을 취하고 그랬더니 각각은 무게가 실려서 루트 민 스퀘어라 표준 오차가 0.35, 0.32로 확 줄어들었죠. 10, 11점보다 루트 1000분의 1배씩 줄어들었죠. 이 차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차이에 담긴 표준 오차는 각각에 담긴 표준 오차보다 좀 커지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형태로. 그래서 봤더니 0.35, 0.42보다는 큰데 너무 크지는 않은 루트 때문에 0.47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두 평균의 차이에 담긴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는 0.47 정도 되더라. 나도 이 짓하고 두 번째 연구자도 이 짓하고 만 번째 연구자도 이렇게 하면 그 만 개의 값 얻어진 표본 평균의 차이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중심으로부터 모양은 아름다운 모양일 것이다. 중심칸 정리, 정규문법. 중심으로부터 변곡점까지의 거리는 0.47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중심은 모집단에서의 평균의 차이와 같을 것이다. unbiasedness. 13장의 내용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형적인 차이로다가 거리를 쟀더니 거리가 무려 4.3.
2 이상이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일인데 4.3 차이가 11년 동안 차이가 없었다 그러면 우연히 이런 값이 나올 가능성은 정규분포에서 4.3 그보다 더 극단적인 면적을 재는 거니까 양측검정이든 단측검정이든 p-value 어째 이럴 수가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이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10년 동안 수학 실력에는 상당한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게 기각하는 거죠. 굉장히 세이프하게, 굉장히 자신 있게. 한 대학에 남학생 200명, 여학생 300명, 한 재학생 중에서 남학생 200명과 여학생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했다. 남학생 중에서는 107명이 정기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했고 여학생 중에서는 132명이 정기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했다. 한 대학에서 남녀 간 컴퓨터 사용 비율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겠다. 이게 연구 관심 사항이죠. 그래서 그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 전체, 여학생 전체가 모집단이고 각각의 상자에서 200, 300 추출한 것이죠. 그래서 200개 뽑은 남학생 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면 1 아니면 0 성공과 실패로 양분해서 성공의 개수를 숫자를 쟀더니 107 여학생 300, 01 중에서 합쳤더니 132 그래서 107과 132를 각각 200과 300으로 나눴더니 표본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에 53.5% 여학생의 경우에는 44% 즉 53%와 43%의 차이 이건 실질적인 차이냐 아니면 우연히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운에 의해서 컴퓨터 사용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뽑히고 여학생은 반대여서 이런 차이가 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냐 그것을 판정하는 것이 가설검정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설검정의 원리는 모순법이니까 좋다 차이가 없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0이라고 하는 차이를 기대한다. 그게 기대되는 차이. 내가 대표성 있게 뭐 남학생한테 페이버를 주기 위해서 컴퓨터 실에 있는 남학생을 조사했다 그러면 그건 바이어스된 샘플이죠. 그게 아니라 서울대 남학생 전체를 번호로 해서 카드에 집어넣고 무작위로 200장을 뽑았으면 대표성이 있는 표본이겠습니다. 내가 아주 어니스트하게 대표성이 있도록 뽑았기 때문에 나는 데이터가 주는 차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성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모집단을 체계적으로 왜곡하는 바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 숫자와 이론이 주장하는 숫자를 비교하는 것이죠. 당연히 0이 아니겠죠. 통계학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샘플링 언서튼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의 크기로 이 차이를 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관측된 차이의 표준 오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교화된 거리를 재고 그 거리를 G라고 표현하거나 T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값이 절대값으로 주먹국으로 2 이상이면 어째 이럴 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계산했더니 분자는 뭐 쉽게 계산이 되죠. 관측된 차이는 9.5%. 분모 남학생 비율의 표준 오차는 뭐 한 명 뽑았을 때의 표준 오차 그건 루트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죠. 남학생 중에서 컴퓨터 사용하는 성공 확률 곱하기 실패 확률. 그 분자를 근사시킬 때 그 최대값 0.5로 근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운다고 해서 표본 비율로 대체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옵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학생 비율의 표준 오차를 계산했고 여학생 비율의 표준 오차도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관되게 분모 분자를 다 퍼센트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분모 분자를 다 100으로 나눠서 다시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양쪽에 일관되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비율의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는 루트 남학생 비율의 분산 더하기 여학생 비율의 분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곱근 분산합 공식. 분산은 표준 오차의 제곱이니까 이미 우리는 제곱근 법칙에 따라서 표준 오차를 계산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제곱하면 분산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G값이 2.1이 나온다. 둘 이상이다. 95%의 나머지는 5% 유의 수준에서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 즉 남녀 간의 컴퓨터 사용 비율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비타민 C가 감기 예방 효과가 있느냐? 뭐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자, 이건 전에 통계학 처음 소개할 때 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그 지금 돌아가신 아주 위대한 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 교수의 실험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행태 재무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헤인만 교수하고 같이 논문도 많이 썼고, 그 행태, 사람들의 행태와 관련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헤인만 교수보다도 더 그런 쪽 연구를 선도했던 분이죠. 나는 운 좋게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 그 경제학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스터디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학원생으로 참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고 이분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유머 센스도 좋고 굉장히 대화하는 게 유쾌한 그런 분이었는데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그분의 실험 중에 하나인데, 하버드 대학 메디컬 스쿨 포스트 닥터럴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상당히 뭐 평균 이상으로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을 통해서는 그 정도 되는 사람도 과연 합리적이냐,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보의 내용에 반응하느냐, 형식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형식에 반응한다 그러면 덜 합리적인 것이죠. 감정에 치우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 하버드 대학 메디컬 스쿨 포스트 닥터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무작위로 나눈 거예요. 무작위. 동전 던져서 앞이 나무 이쪽, 뒤가 나무 이쪽. 그게 무작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두 집단 사이에 시스테매틱한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집단이 적어도 확률적으로 보면 같다. 통계적으로 같다. 통계적으로 같은 거죠. 사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같은 데서 오는 차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 그걸 재는 게 표준 오차의 개념이죠. 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 전형적인 크기가 얼마냐, 이게 표준 오차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야, 이건 상당히 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다. 어째 이럴 수가. 기각하겠다. 이게 가설검정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실질적인 차이는 없게 두 집단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두 집단은 비교 가능한 집단이에요. 애플과 오렌지가 아니라 애플과 또 다른 애플. 그래서 비교 가능한 집단이죠. 그런 다음에 처방만 다르게 한 거예요. 한쪽 집단에는 A라고 하는 서식에 처방을 했고, 또 다른 집단에는 B라고 하는 서식에 또 다른 처방을 한 것이죠. 여기서 처방이라는 게 뭐 약을 준 게 아니라 이 정보를 한번 프로세스 해봐라. 정보를 삶의 관점에서 전달한 것이고, 두 번째 처방은 같은 정보를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전달해 준 것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살지 못하면 죽는 거죠. 두 개는 여사건이죠. 살 확률은 1에서 죽을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여사건에 관련된 확률 법칙, 우리가 9장에서 배웠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봤고. 자, 이걸 보면 여사건의 정보가 그대로 있어요. 자, 여기 2명 학생이 있으니까 A번 서식 한번 일어나서 크게 읽어보세요. 아니,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둘 다 일어나요. 둘 다 일어나서 창하듯이 A가 한 줄을 읽으면, 하나의 정보를 읽으면 B의 서식에 그거에 대응하는 정보를 읽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정보를 읽고 다음 정보를 읽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A부터 한 정보 읽고 B 정보 읽고. 자. 수술한 자 100명 중에서 10명은 수술 도중에 죽고, 수술한 자 100명 중에서 90명은 살아서 수술 기간을 넘기고, 32명은 1년 이내에 죽으며, 68명은 1년 이상 살아남으며, 66명은 5년 이내에 죽는다. 34명은 5년 이상 살아남는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100명의 환자 중에서는 아무도 치료 도중에 죽지 않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100명의 환자 중에서는 모두 다 살아서 치료 기간을 넘기고,
23명만이 1년 이내에 죽으며 77명이 1년 이상 살며 78명이 5년 이내에 죽는다. 22명이 5년 이상 삽니다. 네, 박수. 고마워요. 자, 지금 이게 창하듯이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딱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합이 100이란 말이에요, 항상. X명이 죽였으면 이쪽에서 얘기한 건 N-X가 살았다. Y만큼 죽었다. 그러니까 100-Y만큼 살았다. 정확하게 같은 정보죠. 여기에 통계적으로 정보 차이가 있나요? 정확하게 같은 정보. 그리고 두 집단을 확률적으로는 적어도 차이가 없게 똑같이 나눴고 똑같은 정보를 줬고 그럼 반응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면 사람이. 하버드 대학 정도 다니는데 최소한 같은 정보를 같이 프로세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를 봤어요.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이 서식을 받은 의사들한테 그래서 80명이 A라는 서식을 읽었는데 수술 권하면 1 아니면 0 의사 표시에서 반응을 내놔봐라. 처방에 대한 반응을 내놔봐라. 그랬더니 1이라고 쓴 사람이 50%에 지나지 않았어요. 40명. 40명에 40, 50%. 두 번째 정보를 준 집단한테는 87명인데 물어봤더니 84%인 73명이 수술을 권했어요. 이게 상당한 차이죠. 50%, 84%. 상당한 차이인지 아직 사실은 몰라요.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한 차이인지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인지 아직 모르죠. 그래서 일단 두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를 보겠습니다.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 검정이죠. 비율이라는 게 평균의 특수한 경우니까. 그래서 앞에 배운 제곱근 분산합 공식을 써서 보겠습니다. 우선 분자는 34%의 차이. 분모에서 A 집단에서의 표본 비율에 담긴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80분의 1. B 집단에서의 표준 오차는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는 역시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87분의 1. 계산했더니 각각 0.056, 0.039. 이제는 두 비율의 차이의 표준 오차가 얼마인지 보기 위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공식을 적용했더니 0.068, 즉 6.8%. 따라서 관측된 차이는 34%. 두 집단 간 사람들이 합리적이어서 반응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보면 기대된 차이는 0%.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실제에 담긴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로 나눠서 그걸 한 눈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루 쟀더니 몇 눈금이나 떨어졌느냐? 5눈금이나 떨어져 있다. 어째 이럴 수가? 사람들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게 트버스키 교수의 굉장히 간단한 실험 결과인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이런 설득력. 사람들은 표현에 의해서 어떤 행태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쌓이면서 행태경제학, 실험경제학, 노벨상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런 기초를 마련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천재들의 머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한 실험 아니에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근데 남은 못했는데 먼저 이런 실험을 한 거죠.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정도 인텔리전트한 그룹에서도 같은 정보에 대해서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말로 천냥빛 갚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합리성 이런 거 말고 다른 면에 의해서 행동하는 면이 충분히 있다. 다시 이 서식으로 돌아가면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왜 저 A 서식을 받은 의사들은 저 수술을 추천하는데 주저주저 했을까요? 누가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A 서식은 그 수술을 했을 때 리스크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대답이에요.
A 서식 한번 읽어볼까요? 100명 중에 10명은 수술 도중에 죽는다. 죽는다는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예, 좋은 설명이죠. 또 다른 사람. 인간이 손실을 이득보다 1.75배 더 중시한다. 죽는다. 이게 그냥 그냥 강하게 색인돼서 그렇다. 그것도 좋은 해석이죠. 첫 줄 보면 100명 중에 10명은 수술 도중에 죽는다. 이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100명 중에서 90명씩이나 살아서 넘긴다. 같은 얘기인데 와닿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내가 괜히 수술 추천했다가 10명씩이나 수술 도중에 죽어?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첫 한 줄이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정보인데 100명 중에 90명은 수술 기간을 살아서 넘긴다. 뭐 대부분 사네. 이렇게 된 거죠. 같은 정보인데 뉘앙스가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3장에서 히스토그램 공부하면서 중심이 평균이었고 중심으로부터 퍼져 있는 게 표준 편차였죠. 일단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으면 제일 먼저 평균과 표준 편차, 중심과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거리. 전형적인 거리는 표준 편차를 일반화하면 스탠다드 에러. 그래서 expected value와 스탠다드 에러. 이게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캐릭터라이즈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특징인데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그 값이 숫자가 아니니까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미국의 퀀티티티브 이징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죠. 그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과거 경험을 가지고 내가 엠피리컬리 확률을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도 있고 내가 주관적으로 이럴 것 같다라고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 주관적인 확률을 사용하든 뭔가 객관적이라고 근데 객관적인 게 어딨어요. 과거 어느 기간을 레퍼런스로 쓸 거냐 그거 자체에 이미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현실은 대부분 주관이죠. 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죠. 확률도 지금 생각하는 대로 부여하는 거죠. 여자친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지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그 그림이 어떤 금융자산의 특성인 거죠. 이 디스트리뷰션, 그게 전모죠. 금융자산의 성격이 뭐냐? 그림이 전모죠.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림이라는 게 이게 정보량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매 순간의 위치 다 따지면. 그러니까 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단지 두 개의 정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기대값, 표준 오차를 잰 거죠.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래서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했던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 정보가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성장형 투자, 안정형 투자 이렇게 둔갑해서 쓰이고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리스크를 싫어하죠. 지나치게 오락가락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퍼져 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퍼져 있는 금융자산을 싫어하는데 그걸 시장에서 앵기려고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뭔가 더 줘야 되겠죠. 기대값으로.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리스크를 싫어한다. 그럼 리스키한 에셋을 리스크가 적은 에셋과 시장에서 같이 거래되도록 코너 솔루션이 아닌 인테리어 솔루션 둘 다 거래가 되는 이게 균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위험을 보상해주는 뭔가 엑스트라 페이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위험이 크면 기대 수익률이 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위험이 작으면 국공채 투자처럼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져도 사람들이 수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공채 채권이 많이 들어간 종목의 기대 수익률은 평균은 좀 더 떨어지는 쪽으로 가 있고 위험은 좀 줄어져 있고 몰려 있고 이런 거고 리스크가 많은 주식이나 얼터너티브 에셋이나 데리버티브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평균은 좀 높은데 리스크는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mean variance 트레이드업이 존재하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공채가 많이 들어간 종목은 올바른 표현은 기대 수익은 떨어지는데 위험이 작습니다. 이게 올바른 설명이고, 채권보다는 주식 편입 비중이 높은 투자 자산을 소비자한테 소개할 때는 이것은 기대 수익은 높지만 위험이 큰 종목입니다. 이게 투자자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인 것이죠. 근데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설명해요? 용어가 그냥 안정형, 성장형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안전하다, 이 분산이 작다, 표준 편차가 작다, 이것만 강조한 표현이고요. 이쪽은 중심이 더 높은 쪽이다, 성장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리한 쪽만 표현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상당히 먼 길을 왔는데 19장의 내용도 좋고 그동안 공부한 내용도 좋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보세요. 네, 다시 이제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는 Z검정과 T분포를 이용하는 T검정, 그 사이에서 어느 걸 쓰느냐, 이 이슈가 다시 나왔고, 그 이슈와 관련된 불충분한 대답을 지난 시간에 일부 한 셈인데, 다시 그 불충분한 대답을 오늘 다시 얘기하면, 모평균에 대해서 검정할 때 표본 평균 빼기 귀무가설에서 주장하는 모평균, 즉 데이터와 이론의 차이, 이것을 데이터에 담긴 표준 오차로 나눴죠.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실제에 담긴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로 나눠서 그것을 T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Z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것은 내가 결국 이것의 기준으로 T분포를 쓸 거냐 아니면 표준정규분포를 쓸 거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표준정규분포를 쓸 거냐 아니면 T분포를 쓸 거냐 관련해서 우선 분모에 쓰이는 값,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모 표준 편차 나누기 표본 크기란 말이에요. 루트 표본 크기, 제곱근 법칙. 표본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는데 모 표준 편차는 알 리가 없죠. 일반적으로 모집단에 대해서 알면 이런 짓도 안 하겠죠. 모집단에 대해서 모르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추론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모집단의 평균도 모르는데 평균 주위로의 표준 편차를 알 리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교과서에서는 모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는 이렇게 하고 모르는 경우 이렇게 하라. 이거 굉장히 의미 없는 구분이에요. 알면 처음부터 이 짓 하고 있겠어요? 밖에 나가서 놀지.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텍스트북에서 무의미한 구분을 또다시 하고 있는 거고요. 95% 신뢰도와 95% 확률, 이 무의미한 구분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는 모르는 게 대부분의 경우고요. 아는 경우 그냥 무시. 모른다 그러면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잇몸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겠죠. 표준 편차로 대체한단 말이에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루트 n분의 s를 쓴단 말이에요. s는 표본 표준 편차. 우리가 3장에서 공부했던.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한 값이 도대체 무슨 분포를 따를 것이냐? 굉장히 운 좋게 가정이 탁탁탁 맞아떨어지면 T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 가정이 뭐냐? 애당초 상자의 분포가 정규분포. 우리가 교육 수준의 분포를 그렸을 때는 그 첫 번째 그림이 상자의 분포였죠. 정규분포하고 거리가 멀었죠. 그런 경우에는 끝. T분포. 택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의 분포. 어느 나라든 상자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소득의 분포는 right skewed distribution. 소수의 극단적인 부자들이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있었기 때문에
정규 분포하고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T 분포, 택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예외적으로 뭐 자연 현상에서 결정되는 온도나 뭐 사람 키나 이런 경우에는 상자의 분포가 정규 분포다라고 가정하는 게 타당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표본 크기가 크면 어차피 T 분포나 G 분포나 자유도 n-1의 T 분포나 n이 크면 자유도도 크죠. 표준 정규 분포나 뭐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표본 크기가 크면 어차피 G라고 쓰나 T라고 쓰나 T라고 쓰고 T 검정을 하나 G라고 쓰고 표준 정규 분포를 레퍼런스로 쓰나 차이가 없으니까 구분이 무의미해요. 구분이 의미 있는 유일한 경우는 샘플 사이즈가 작은 상황인데 뭐 10개, 20개, 많아봐야 뭐 25개 요 정도 상황인데 경제학에서 첫 번째 어드바이스는 표본 크기가 25개면 그런 연구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어드바이스고요. T, G를 따지기 이전에 자료를 좀 더 모아라. 이게 현실적으로 유용한 어드바이스죠. 내 밑에 지도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이 교수님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는데 자료가 10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T 분포 써야 됩니까? G 분포 써야 됩니까? 그러면 그 무의미한 거 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자료 더 모아 와라. 이게 어드바이스죠. 거기서 이러면 T가 맞고 이러면 G가 맞고 이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런 거고요. 물어봤으니까 더 조금만 더 하면 자료가 20개 안쪽이라 사실상 G를 쓰느냐 T를 쓰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2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그럼 2.5를 쓰는 게 2를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보수적으로. 남의 말 함부로 리젝트 못하니까. 그런 가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T 분포가 더 엄밀하게 맞는다. 수학적으로. 이런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면 T 분포를 정당화해 주기 위해서는 상자의 분포가 애당초 정규 분포여야 돼요. 상자의 분포. 근데 자료 한 10개, 20개 가지고 상자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T 분포가 이론적으로 맞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상 무의미한 표현이죠. 그리고 많은 통계학 교과서들이 이 무의미한 데 시간을 유의미하게 많이 쓰고 있죠. 다시 두 집단 평균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T 분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요. 집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으니까. 이때는 조건이 뭐냐? A 상자의 분포도 정규 분포고 B 상자의 분포도 정규 분포고 여기서 끝나서도 안 돼요. A 상자에서 퍼져 있는 정도하고 B 상자에서 퍼져 있는 정도하고 같아야 돼요. 그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기껏해서 우리는 A 상자에서 10개, 20개 뽑았고 B에서도 10개, 20개 뽑았고 거기서 표본 평균 각각 구해서 차이 계산해서 두 집단 간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 싶은데 T 분포가 엄밀하게 성립하려고 그러면 여기도 정규 분포, 여기도 정규 분포, 상자의 분포가요. 중심을 몰라서 우리가 검증하려고 그러는데 각각의 서로 다른 중심 주위로 퍼져 있는 정도는 또 같아야 되고 그런 조건 하에서는 제곱근 분산학 꼭지를 쓰기 위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A는 루트 NA분의 시그마 A B는 루트 NB분의 시그마 B NA는 A에서 뽑은 표본의 크기 NB는 B에서 뽑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 A는 첫 번째 상자의 표준 편차 시그마 B는 두 번째 상자의 표준 편차 시그마 A와 시그마 B가 같다고 가정했으니까 시그마는 공통으로 묶이겠죠. 그럼 공통으로 묶어내고 그 공통의 시그마를 두 개 데이터 풀링해서 공통의 표준 편차로 추정해서 대입하면 그때 그 통계량이 자유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표본 평균을 2개 계산했으니까 자유도를 2개를 잃어버려요. 2개의 데이터를 합친 전체 데이터의 크기 빼기 잃어버린 2개 자유도 빼기 2, 자유도를 2개 잃어버린 그 나머지를 자유도로 갖는 T 분포를 따른다. 이게 두 평균의 차이의 검정에 있어서 T 분포가 등장하는 거고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기초통계학 책에서 뭐 설명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통계학이 정말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구나 해서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통계학 교재들이 저 통계학 손님들 문전에서 다 박대하는 효과는 있어요. 무의미한 수식을 가지고. 그거 외에 practical, 프래그마티즘의 관점에서 실용적인 가치가 있느냐 그런 논의가 내가 보기엔 전무하죠. 데이터도 작은데 각각이 정규분포인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지는 또 어떻게 알아요? 평균이 같은지 검증하는 마당에 각각의 평균도 모르는데 평균 모르는 평균주의로 벗어나 있는 정도가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미션 임파서블. 그런 걸 가정해 놓고 이런 가정이 맞으면 T분포다. 근데 사람들은 가정은 다 무시하고 뭔가 표본 크기가 작으니까 T분포가 좋은 관계벼 이러면서 쓰죠. 근데 T분포는 정규분포보다 좀 더 보수적인 추론을 하도록 해주죠. 그건 가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옳아서 T분포를 쓰는 게 아니라 T분포를 쓰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작을 때 그런 용도로는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게 수학적으로 더 표준정규분포를 쓰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훌륭하다. 그건 당신이 그렇게 믿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토톨러지죠.